폴더블 폰의 대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삼성전자 2021년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난 후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선사업부 임원이 대중화가 아닌 대세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죠. 지난해 삼성 폴더블 폰 판매량은 당초 목표 대비 절반에 못 미치는 300만 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전히 비주류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세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숫자가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게 되어 더욱 매력적인 가격에 내놓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SNS와 같은 공간에서 경험을 공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얼리 어댑터의 전유물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 삼성은 애플이 없으면 안 돼. 퍼스트 무버보다는 패스트 팔로우 체질인 거지. 이런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폴더블폰 대세화라는 표현 자체가 작금의 상황이 삼성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방증이죠. 삼성 내부적으로 지금의 정체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빠르게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숨어져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폐막과 함께 올림픽 후원사의 속박에서 벗어난 삼성은 폴더블폰 대세화를 위해서 속도전을 취하고 있습니다. 언팩 발표와 함께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통신사 등 다양한 채널에서 대대적인 사전 예약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는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걸 거의 포기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임직원들에게 철통 보안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외 법인, 사업자 중심으로 다양한 소스가 유출되면서 언팩을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출신 BPD가 재직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영국 런던에서 열린 갤럭시 S3 언팩의 경우 발표 직전까지 디자인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디자인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해 온라인이 뜨겁게 달아오는 것을 보고 현지에서 짜릿한 쾌감을 느끼기도 했죠. 지금은 대중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유출의 위협이 훨씬 더 커진 게 사실이지만 애플 아이폰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유출 수준은 도저히 용납되기 힘들 정도로 선을 세게 넘은 상황입니다. 패키지를 처음 열었을 때 설렘과 기대감을 담아서 언팩이라는 네이밍을 붙인 건데 이 자체가 모순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언팩이 아니라 릭팩이라고 불러야 하는 게 아닐까요? 득보다 실이 많은 만큼 의도적인 유출 마케팅을 펼칠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해외 법인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보안에 대한 내부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순적인 부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11일 오후 11시에 진행되는 갤럭시 언팩 행사의 주인공이 갤럭시 Z 폴드 3와 플립 3라는 게 만천하가 알게 되었지만 삼성 내부 가이드라인 때문에 언팩 직전까지는 홍보물에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폴더블 시리즈라는 모호한 표기와 가격은 접고 혜택은 펼치고와 같은 표현으로 차기 신제품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팩이 끝나고 사용되어야 하는 홍보물은 명칭이 표기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유출되면서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을 가장한 홍보라는 말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발송 3일 전에 언팩 초대장을 유출시켜 삼성에게 큰 당혹감을 선사했던 해외 IT 팁스터 에반 플러스, 이번에는 갤럭시 Z 폴드 3와 플립 3의 다양한 사용신이 담겨있는 마케팅 이미지를 유출시켰습니다. 그동안 유출되었던 외관과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갤럭시 Z 폴드 3부터 보겠습니다. 삼성 폴더블 폰 최초로 적용되는 UPC가 적용된 게 눈에 띕니다. 화면을 펼쳤을 때 나오는 메인 디스플레이의 전면 카메라를 화면 밑으로 숨겨 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감상하더라도 이전 모델처럼 노치나 펀치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경화면의 색상에 따라서 패널 아래 카메라가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면 분할로 웹서핑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면 우측 상단의 카메라가 희미하게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죠. UPC 투과율이 40% 수준일 거라는 아이스 유니버스의 주장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갤럭시 Z 폴드 3의 S펜 지원도 확인되었습니다. 기기를 펼쳤을 때 나타나는 7.6인치 메인 디스플레이에 S펜이 지원되면서 폴더블 폰을 한층 더 쓸모있게 만들어줍니다. 접었을 때는 스마트폰, 펼쳤을 때는 펜을 쓸 수 있는 태블릿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갤럭시 노트 시리즈와 달리 외부 커버 디스플레이에 S펜을 쓸 수 없고 펜을 기기 내에 수납할 수 있는 전용 슬롯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펜을 보관할 수 있는 전용 케이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휴대성과 편의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 갤럭시 Z 플립 3입니다. 기능적인 요소가 많이 강화된 폴드 3에 비해 플립 3는 외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화면을 닫을 때 나타나는 전면 커버 디스플레이가 전작보다 확 커졌습니다. 1.1인치에서 1.9인치로 커진 것이기 때문에 한층 더 시원시원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부 디스플레이는 120Hz 주사율을 지원해 전작 대비 확실히 선명하고 부드럽게 쓸 수 있게 되었죠. 유출된 마케팅 이미지를 보면 현재 시간이 두 줄로 출력되는데 한층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줍니다. 그 옆에 배터리 잔량, 날짜가 표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기를 펼치지 않고 알림 내용 확인, 음악 재생이 가능하니 사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품을 활용해 컬러 매칭을 함으로써 패션 아이템으로 어필한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해외 매체와 팁스터를 통해 공식 스펙 시트가 유출된 점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물론 이미 국내 통신사 소스로 추정되는 스펙이 공개됐지만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었던 상세 스펙까지 유출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털릴 것도 없는 지경입니다. 먼저 갤럭시 Z 폴드 3 스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펼쳤을 때 메인 디스플레이는 22.5 18대 화면비에 6.7인치, 접혔을 때 커버 디스플레이는 24.5대 9 화면비에 6.2인치가 탑재되며 공통적으로 120Hz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됩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888 플러스가 최초로 탑재될 것으로 추정되는 미믹스4와 달리 스냅드래곤 888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면 많이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장 용량은 256GB, 512GB 두 가지 옵션이 제공되며 UFS 3.1을 지원합니다. 램은 용량과 상관없이 12GB LPDDR5가 탑재됩니다. 후면 카메라는 광각, 초광각, 망원으로 이루어진 트리플 렌즈 구조로 모두 1200만 화소가 적용됩니다. 광각과 망원에는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능인 OIS가 들어가며 조리개는 각각 f1.8, f2.2, f2.4로 확인됩니다. 픽셀 크기는 1.8 마이크로미터로 갤럭시 S21 수준입니다. 인폴딩의 구조상 전면 셀피 카메라는 외부와 내부 두 개가 적용됩니다. 접었을 때 커버 디스플레이의 셀피 렌즈는 1000만 화소, f2.2 조리개이며 펼쳤을 때 메인 디스플레이 셀피 렌즈는 400만 화소 f1.8로 확인됩니다. 디스플레이 하단에 카메라가 들어가는 UPC의 컨셉상 화소의 다운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측면 지문 센서, 얼굴 인식, GPS, 돌비 애트모스 기술이 적용된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며 드디어 방수 기능이 탑재됩니다. 수심 1.5m에서 최대 30분까지 버틸 수 있는 IPX8 등급이니 침수 걱정은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린, 블랙, 실버 세 가지 색상이 출시되며 배터리 용량은 4400mAh로 전작 대비 조금 작아졌습니다. 두께는 펼친 상태에서 6.4mm, 접힌 상태에서 14.4mm로 폴드2와 비교하면 펼쳤을 때는 0.5mm 슬림해졌지만 접혔을 때는 0.6mm 두꺼워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무게는 271g으로 전작 대비 11g 가벼워졌고요. 다음으로 갤럭시 Z 플립 3 스펙입니다. 펼쳤을 때 메인 디스플레이는 6.7인치, 접었을 때 커버 디스플레이는 1.9인치가 탑재됩니다. 폴드3와 동일한 5나노 공정 기술에 스냅드래곤 888이 탑재됐기 때문에 성능은 급 나누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장 용량은 128GB, 256GB 두 가지 옵션이 제공되며 UFS 3.1을 지원합니다. 램은 용량에 상관없이 8GB LPDDR5가 탑재되는데 폴드3와 이와 같은 차등을 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후면 카메라는 광각, 초광각으로 이루어진 듀얼 렌즈 구조로 모두 1200만 화소가 적용됩니다. 광각에는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능인 OIS가, 초광각에는 빠르게 초점을 잡을 수 있는 픽셀 포커스가 탑재되며 조리개는 각각 f1.8, f2.2로 확인되는군요. 픽셀 크기는 1.4 마이크로미터로 카메라 성능은 폴드3보다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면 셀피 카메라는 1000만 화소 f2.4로 폴드3와 비교하면 화소는 동일하지만 조리개 성능이 조금 떨어져 급 나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측면 지문 센서, 얼굴 인식, GPS는 동일하게 들어가며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는 대신 돌비 애트모스 기술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폴드3와 마찬가지로 IPX8 등급이 동일하게 들어간 건 상당히 반갑네요. 색상은 그린, 블랙, 크림, 라벤더 네 가지 색상이 출시되며 배터리 용량은 3300mAh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두께는 펼친 상태에서 6.9mm, 접힌 상태에서는 15.7mm로 플립 5G와 비교하면 펼쳤을 때는 0.3mm, 접었을 때는 무려 1.7mm 슬림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무게는 183g으로 전작과 동일하니 선방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언팩 발표까지 딱 하루가 남았는데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마케팅 이미지부터 스펙 시트까지 탈탈 털린 모습을 보니 예전과는 정말 많은 게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 만큼 혁신적인 기술과 가격 인하를 앞세워 이번에는 부디 성과로 폴더블 폰 대세화를 증명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 요정 비티크 비하인드 씬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